소니, 빨리 미국으로 돌아와 복수해라. 라는 자극적인 말들이 온라인을 뒤덮고 있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소식 속에서 이번 이야기는 유난히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손흥민 필요 없다 라는 말이 실제로 나왔다는 소문, 그리고 그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산도스 감독, 여기에 토링턴 단장의 강경 대응과 감독 교체설까지 엮이며 내일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해석이 뒤섞인 상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들이 나왔고 왜 이렇게 큰 파장을 낳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논점은 논란의 출발점, 손흥민은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둘러싼 소동입니다. 산도스 감독의 발언으로 알려진 이 말은 공식 인터뷰나 구단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고 현지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서 확산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레이 팬들이 크게 반응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손흥민은 불과 몇 달 전 합류했을 뿐인데도 팀의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성적과 흥행을 동시에 책임진 상징적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혹은 다른 방향을 구상 중이라는 뉘앙스라도 전해지면 팬들 입장에서는 팀의 정체성을 부정당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실제 발언의 맥락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녹취나 공식 문장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단정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논점은 웰스 올타임 베스트 11 선정에서 손흥민이 제외된 논란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이 이슈가 단순한 명단 하나 빠진 해프닝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큰 감정적 반발과 해석을 낳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현재 위상과 이 선정 방식이 가진 구조적 한계가 충돌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웰스 올타임 베스트 11은 많은 팬들이 예상했던 MLS에서 누가 가장 잘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오로지 웰스 이적 당시의 시장 가치, 다시 말해 미국 무대에 들어오기 직전 이 선수가 유럽 혹은 기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평가받았는가 대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미 손흥민은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토트넘과의 10년 동행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도전을 택한 손흥민은 전성기 절대치의 시장 가치를 찍고 웰스로 온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MLS 역대 최고 이적료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남겼다는 점에서 시장 가치라는 잣대가 어디까지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을 보면 자유계약 혹은 전성기 말미에 들어왔음에도 과거 유럽 무대에서 형성된 최고점 가치가 그대로 반영된 사례들이 다수입니다. 다시 말해 MLS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보다는 MLS 바깥에서 얼마나 비쌌는가가 평가의 핵심이었던 셈입니다. 이 방식은 객관적인 숫자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MLS 무대에서의 활약이나 리그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거의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처럼 짧은 시간 안에 리그 판도를 흔들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는 애초에 평가 테이블 위에 제대로 올라갈 기회조차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팬들, 그리고 라프시 팬들이 느낀 박탈감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13경기 만에 12골 3도움이라는 성적을 올렸고 이는 MLS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매우 이례적인 페이스입니다. 득점, 찬스 메이킹,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영향력까지 포함하면 단순 기록 이상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돌타임 베스트 11기라는 이름 아래 그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은 기준을 모르는 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손흥민은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가 라는 오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손흥민이 웰스에 합류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돌타임 평가라는 점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올타임이라는 표현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리그에 흔적을 남긴 선수들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번 명단에는 웰스 생활 몇 달 만에 이름을 올린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리그 기여도와는 동떨어진 선정이라는 방증입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제외를 두고 실력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사실 논점에서 벗어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번 논란은 손흥민에게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현주소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조금 덜 주목받는 선수였다면 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조차 크게 이야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팬들은 왜 손흥민이 없느냐를 먼저 묻고 그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이는 이미 손흥민이 메레스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논점은 FC와 메레스 전체에 미친 손흥민의 실질적인 영향력입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뒤 로스앤젤레스 FC는 단순히 몇 경기 잘한 팀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화제 중심이 됐습니다. 경기장 관중 수 증가, 중계 시청률 상승, 아시아 지역 스트리밍 수치 폭발, 그리고 구단 상품 판매량까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메시나 베컴 같은 초대형 스타들이 메레스에 가져왔던 효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특히 드니 부안가와 함께 만들어낸 공격 조합은 현지 해설진들로부터 메레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듀오 중 하나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을 전술적으로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논점은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진출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는 손흥민 효과입니다. FC는 시즌 막판 플레이오프 탈락이라는 아쉬움을 겪었지만 여러 조건이 맞물리며 2026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시즌 중 만들어낸 승점과 6승 3무 1패라는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국제대회가 아니라 우승 시 2029 피파 클럽 월드컵으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손흥민 개인에게도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최고의 실전 무대이자 동기부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과 결별을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구단의 장기적 비전과도 어긋나 보입니다. 다섯 번째 논점은 체룬돌로 감독 퇴진 이후 새 사령탑 체제와 손흥민의 미래입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의 사임은 이미 시즌 중 확정된 수순이었고 손흥민 합류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체룬돌로 감독이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며 중심 전술로 활용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새 감독의 성향에 따라 손흥민의 역할이 달라질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산도스 감독 해임설, 그리고 토링턴 단장이 위르겐 클롭을 긴급 호출했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이야기는 점점 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며 시즌 종료 직후 과열된 이적 감독설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개인적인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떠도는 손흥민이 가방을 싸서 떠난다는 이야기들은 아직까지는 소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손흥민 영입은 FC가 국제무대로 나아가는 결정적 전환점이었고 구단과 리그 모두 큰 이득을 본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새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 충돌이 생긴다면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손흥민을 포기하는 것은 FC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논란이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메레스에서 그만큼 거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진통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아직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닌 루머와 해석이 상당 부분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손흥민이 FC와 메레스에 남긴 영향력은 어떤 명단 제외나 발언 하나로 지워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시간은 선수의 편이고 그라운드 위에서의 답변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